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건 그저 평범한 인사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손끝이 내 손등에 스치던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달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오래된 고독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 하나로도 모든 게 전해지는 밤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그 자스민 향도 더 이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떠난 걸까? 숨은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꽃집 앞에서 다시 마주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심이 그때부터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도윤의 아침은 정년 퇴직 이후로 늘 한결같았다. 늦게 일어나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말없이 밥상을 차려 혼자 앉는다. TV 소리는 늘 작게 틀어놓고 식물 잎에 묻은 먼지를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고요한 일상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베란다에 햇살이 들 때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서로 가볍게 고개만 숙였고 두 번째에는 어색한 미소가 오갔으며 세 번째부터는 내가 먼저 눈을 피하며 내렸다. 나는 3층, 그녀는 4층. 늘 그녀의 뒷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발목이 드러나는 수수한 원피스.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예상 밖의 균형 잡힌 몸매였다. 그리고 멀리서도 느껴지는 살구꽃 향. 40쯤 됐을까? 아니, 그보다 어려 보이는데. 몇 번이나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 주저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누리야, 안 돼. 문을 막 나서려던 내 앞에 하얀 푸들 한 마리가 달려들었다. 복슬복슬한 털과 초롱초롱한 눈망울. 녀석은 내 바지자락에 코를 박고 연신 핥기 시작했다. 나는 저절로 웃으며 쪼그려 앉았다. 아이고, 얘 참 정 많네. 뒤이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후드 지퍼를 대충 걸치고 머리는 질끈 묶은 채였다. 죄송해요. 누리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나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반가워해 주는 건 참 오랜만이라 기분 좋네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따라 웃었다. 웃는 얼굴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고 살짝 내려앉은 눈매가 왠지 모르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다시 그녀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막발을 내디디려던 순간 또다시 그 푸들이 나를 향해 튀어나왔다. 녀석은 여전히 작았지만 유난히 활기찼다. 나는 반사적으로 쪼그려 앉아 말했다. 아이고, 또 만났네.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오늘은 운동화에 트레이닝복 차림. 정말 죄송해요. 누리가 또. 괜찮습니다. 나는 웃으며 일어섰고 그녀는 강아지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다. 그 순간 내 시선이 저절로 그녀의 옆모습에 멈췄다. 그리고 자연스레 허리선 다리로 이어졌다. 트레이닝복 아래로 드러난 몸매는 탄탄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몸 관리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고 곧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세탁기에서 막 꺼낸 옷의 냄새와는 다른 가까이서 처음 맡아보는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향이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놀라셨죠? 아니요. 오랜만에 이렇게 반겨줘서 좋네요. 그녀는 다시 한번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누리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에 먼저 올라탔다. 3층에서 내리는 나보다 그녀는 한층 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녀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어깨에 살짝 닿는 긴 머리카락. 살랑이는 발걸음, 곧게 뻗은 다리. 40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젊고 어쩐지 오래된 봄처럼 낯익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나는 괜히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한 번 더 만지작거렸다. 머리카락이 너무 흐트러지진 않았나, 눈가에 힘이 빠져 보이지는 않나. 변한 건 없지만 신경이 쓰였다. 늦은 오후였다. 햇살이 아파트 화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매미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나른한 하루의 끝을 알리는 듯했다. 슬리퍼를 끌며 산책 삼아 내려왔던 도윤은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 곁에는 누리가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있었고 작은 발로 바닥을 툭툭 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산책 나오신 건가 봐요. 도윤이 먼저 말을 건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이마로 밀어 올리며 고개를 들었다.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스며 있었다. 이 녀석 아니었으면 저도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덕분에 억지로라도 걷게 되네요. 건강 챙기라고 나선 셈이죠. 그녀는 누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뺨엔 노을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풀어진 머리칼이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렸다. 도윤은 괜히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반팔의 반바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단정하고 담백해 보였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운동 꾸준히 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휴, 아니에요. 딱히 운동은 안 해요. 그냥 이 아이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누리가 그녀의 발등에 얼굴을 부비더니 품에 안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이를 감쌌다. 한동안 말없이 바람소리만 들렸다. 도윤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제 나이요? 그의 얼굴엔 민망한 기색이 묻어났다. 처음 뵀을 땐 40 초반쯤으로 봤어요. 근데 반려견도 있고 뭔가 성숙한 느낌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한 오해네요. 잠시 강아지를 쓰다듬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50 중반 조금 넘었어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속으로 정말? 하고 되뇌었다. 아, 그러시군요. 괜히 반갑네요.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왜요? 저도 비슷한 나이라서요. 혼자 된 지도 꽤 됐고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그 말에 둘 사이엔 짧지만 진한 공감이 흐르고 바람결은 어느새 더 부드러워졌다. 누리가 하품을 하며 다리를 쭉 뻗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도 아주 조금 가까워졌다. 며칠 후 도윤은 동네 약국에 들렀다가 문득 길 건너편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찻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유리문 너머로 가지런히 정리된 찻잔들과 말린 허브꽃이 진열되어 있었고 하얀 레이스 커튼을 사이에 두고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번져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유칼립투스? 아니면 연한 살구꽃 계열일까?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에게서 느꼈던 향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가게 안에서 허리를 굽혀 진열장을 정리하던 여인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도윤은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바로 그녀였다. 린넨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를 단정히 묶고 티포트를 닦고 있던 그녀는 도윤을 발견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당황한 도윤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그냥 약국에 들렀다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운영해요. 제가 시작한 가게예요. 3달 전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작지만 애정이 큰 공간이에요. 도윤은 유리문 너머 그녀를 바라보았다. 앞치마 차림임에도 이상하리만큼 더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잘 어울리세요. 그 향이 익숙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맡았던 그 살구꽃 향이 여기도 은은하게 스며 있네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칼립투스는 가게 향이에요. 하지만 살구꽃은 제 향수죠.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향이에요. 그녀가 손으로 가리킨 선반 위엔 노란빛 유자가 슬라이스된 채 유리병에 담겨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가다 들렀는데 혹시 차 한 잔만 마실 수도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물론이죠. 자주 오세요.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직접 우린 대추차 한 잔을 내왔다. 깊고 달콤한 향이 잔 속에서 부드럽게 퍼졌고 온기는 그보다 더 따뜻했다. 오늘은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저한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말에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가게를 나선 뒤 그는 그 잔잔한 향을 오래도록 느꼈다. 그날 밤 국화차의 잔향이 집안에 고요히 남아 있었고 도윤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위층, 그녀가 사는 곳, 콘크리트 한 겹 넘어 그녀가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도 가까웠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녀가 내려준 차의 향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웃던 모습. 분명 단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 묘하게 시선을 붙잡는 선들이 있었다. 턱선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 말없이 웃는 눈빛. 왜 이렇게 오래 남지? 그는 헛기침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물을 한 잔 마셨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도윤은 다시 소파에 앉아 위층을 바라봤다.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차를 마시고 있을까? 누리를 안고 잠들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그 생각은 서서히 선을 넘고 있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탁! 의자를 밀거나 무언가 떨어뜨린 듯한 미세한 소음. 도윤은 그 소리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있는 위층. 그 밤의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어쩌면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두어 번 더 들린 소리에 도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에 혹시 누리가 무슨 걸 엎은 걸까? 아니면 그녀가 다친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발끝에 힘을 줬고 몸은 자연스레 4층으로 향했다. 띵!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큼직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걸친 차림이었다. 눈가는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반가움으로 풀려 있었다. 아,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라고요. 그녀는 미안한 듯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아, 책장을 옮기다가 위에 있던 게 떨어졌어요. 하필 이런 시간에 죄송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그녀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다친 건 없어요. 그냥 좀 정리하다가 엉망이 돼버렸네요.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문이 열리고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거실 한편의 책과 화분이 흩어져 있었고 한쪽 책장은 기울어져 있었으며 화병 하나는 조심스레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보기보다 무겁더라고요. 저녁에 손님 없을 때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도윤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가섰다. 이건 한 사람이 하긴 어렵죠. 무게중심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티셔츠 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하얀 허리선이 드러났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고 괜히 헛기침을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거 내가 올라온 게 맞나? 스스로에게 조심스레 묻고 또 대답하며 그는 책장을 붙잡아 고정했다. 한참 뒤 정리가 끝나자 그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땀 나셨죠? 여기 앉으세요. 작은 거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고 그녀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티셔츠 목덜미에는 땀이 조금 맺혀 있었고 손등엔 먼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툭툭 털며 조용히 웃었다. 가까이서 바라본 그녀는 오늘따라 더 생생하게 그리고 조심스레 아름다웠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책장 아래에 깔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말은 멈췄지만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눈길이 조금 길어지면 숨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고 두 사람의 거리는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입술을 다문 채 손에 힘을 살짝 주었다. 정리가 다 끝났지만 그녀는 쉽사리 자리에 앉지 못했다.
손에 책을 쥐고 있던 그녀는 잠시 후 그걸 내려놓고 벽 쪽에 기댔다. 창밖엔 밤바람이 흐르고 있었고 거실 조명이 그녀의 옆 얼굴만을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이사 오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에 전 남편이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났었거든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가라앉았다. 무심코 책장을 고정하던 손보다 그녀가 꺼낸 이야기 쪽이 훨씬 더 무게가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누가 다가와도 그냥 다 계산 같고 무섭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오래된 파장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로 온 건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녀석이랑 단둘이. 그녀는 작게 웃으며 시선을 내렸다. 좀 바보 같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놓치다니 어리석은 남자였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도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늙어가는 기분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말로 닿지 않는 상처들이 공기 속에서 서로를 스쳤다. 서로 다르지만 외로운, 서로 닿지 못한 시간들이. 그녀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늦게까지 붙잡아서 죄송해요. 이제 주무셔야죠.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발을 신으며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서 둘은 잠시 말없이 섰다. 도윤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살짝 돌렸다. 아까 그 말 고맙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 미소엔 어느 한 구석 다 닫히지 못한 문처럼 작은 미련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3층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몇 번이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던 목소리, 눈가에 맴돌던 허공, 그리고 말끝에 머물던 쓸쓸함이. 결국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그저 조용한 어둠 속에 자신을 내맡겼다. 그런데 띵동. 예상치 못한 벨 소리에 도윤은 놀랐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티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맨발엔 슬리퍼. 머리는 묶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두 손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냥 오늘따라 괜히 울적해서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봉지를 내밀었다. 소주예요. 혼자 마시긴 좀 그래서. 혹시 한잔 하실래요? 조용한 복도.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도 충동도 아닌 조금의 용기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잔 꺼내올게요. 거실 테이블 위엔 그녀가 가져온 소주 한 병과 깨끗한 유리잔 2개가 놓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강아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도윤이 먼저 병을 열었다. 저 원래 술 잘 못 마셔요. 근데 오늘은 왠지 마시고 싶네요. 그녀는 잔을 내밀며 살짝 웃었다. 그런 날이 있죠. 짠. 잔이 부딪히며 투명한 소리가 퍼졌다. 첫 잔은 말없이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싸한 감각.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조용한 정적. 그녀가 다시 잔을 따르며 입을 열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더라고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드러운 조명 아래 더 생생해진 눈빛. 그 속엔 단단함도 망가졌던 흔적도 무너짐을 견딘 생명력도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젠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겠죠. 그녀가 잔을 들이켰다. 도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인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없을 때만 그렇더라고요. 2번째 잔이 비워지고 3번째 잔을 따를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 가까워졌다. 그녀는 턱을 괴고 도윤을 바라봤다. 눈빛은 조금 흐려졌고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다. 도윤 씨? 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부터 계속 저 보고 있었죠. 도윤은 당황한 듯 웃었다. 그게 네. 근데 저보다 한참 어리신 줄 알고 말도 못 걸었어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도윤은 잔을 들었다. 뒷모습이 예뻤어요. 사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도윤 씨 따뜻한 분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술 기운 때문인지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저릿했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죠. 그녀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옮겼다. 며칠 전 그녀가 건넸던 국화 한 송이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 아직 잘 있네요. 매일 봐요. 그거 하나 놓고 나니까 집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잔을 다 마시지도 않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좀 기대도 돼요. 도윤은 말없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긴 시간 동안 닫혀 있었던 어느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였다. 마치 오래된 외로움들이 서로의 체온을 타고 조심스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밤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깊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망설임이 묻어나는 하지만 확실한 입맞춤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곧 둘 사이 공기가 전혀 다른 결로 바뀌었다. 그녀의 손끝이 도윤의 뺨을 스쳤고 도윤은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입술이 떨어진 자리엔 이마가 포개졌다. 숨결이 섞이며 감정과 갈망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도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가볍게 그녀를 안고 일어섰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따라 일어났다. 느린 걸음으로 둘은 함께 안쪽 방으로 향했다. 그 밤 커튼 너머로 스며든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긴 시간 참아온 그리움, 쌓여온 외로움은 이 밤 말없이 서로를 품으며 조용히 녹아들었다.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베개 한쪽엔 그녀의 온기만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도윤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탁자 위엔 비워진 잔 2개와 정리된 수건이 있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몸이 기억하는 온기만큼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강아지 산책길에서도 처음엔 바쁘겠거니 생각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집 앞에 가볼까? 노크라도 해볼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도윤은 결국 한 발짝도 가지 못했다. 혹시 그날 밤이 실수였던 걸까? 그녀는 단지 외로움에 기댔을 뿐인데 내가 그걸 착각한 건 아닐까? 도윤은 혼자 소파에 앉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길, 입술, 조용히 스며들던 숨결. 그 기억 하나로 그는 홀로 뜨거워졌고 그리워했고 다시 식었고 그걸 반복했다. 밤마다 살구꽃 향초를 켰다. 그 은은한 향 속에서 눈을 감으면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녀는 떠난 걸까? 도망친 걸까? 아니면 조심스러운 걸까? 도윤은 그녀를 기다리는 일과 잊으려는 일 사이에서 서서히 지쳐갔다. 그날도 그는 이 치과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예전엔 거들떠보지 않던 골목이었지만 요즘은 일부러 이 길을 돌곤 했다. 그녀의 꽃가게가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살짝 열린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머리카락이 스쳤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숨을 삼키고
천천히 가게 안을 들여다봤다. 맞다. 그녀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도윤은 조용히 작은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돌아설까? 그 순간 안쪽에서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놀람과 망설임이 스친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가 먼저 웃었다. 도윤 씨? 그 한마디에 도윤의 숨이 놓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마주한 이 순간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오랜만이에요. 꽃집 다시 시작하셨네요. 응, 조금 정리가 필요했어요. 생각도 감정도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이후 서로가 품고 있던 마음의 무게는 이 순간 조심스럽게 내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을까봐. 도윤 씨한테 부담이었을까봐.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당신을 더 알고 싶었어요. 당신의 진심이 뭘까 그게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고 둘 사이에 또 한 걸음 거리가 좁혀졌다. 그날 밤 꽃집 앞 짧은 대화 뒤 도윤은 결심했다. 다시 놓치지 않기로. 카디건 하나를 걸친 채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계단으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이런 우연이 반가웠다. 그런데 4층을 향해 올라서던 순간 계단 아래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였다. 서로를 향해 걸어오던 두 사람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다. 어디 가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당신 집이요. 저도요. 도윤 씨 집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작게 웃었다. 좁은 계단, 고요한 공간, 창을 통해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둘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도윤은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로가 조용히 감춰왔던 외로움은 따뜻한 손끝을 따라 서서히 녹아내렸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이제 같이 걷고 싶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날 밤 아주 조용히 같은 길 위에서 마주섰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